오전 9시 약 10평 남짓한 이 작은 공간엔 수선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들로 붐비는데요. 얼마 안 됩니다. 수선을 의뢰하는 품목도 각양각색. 이곳에서 전문적으로 고쳐준다는군요. 명품들의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요? 예, 가죽으로 된 모든 그 명품 제품들은 종합적으로 좀 한 번에 오셔서 다 수선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한쪽에 자리한 진열대에는 보기만 해도 단번에 알만한 고가의 명품들이 가득합니다. 누군가의 손때 묻은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각종 명품들. 과거와는 달리 명품을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또 싼 신발도 아닌데 아깝잖아요. 좀 더 신으려고 하는 거죠.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가격대에 비해서 그래도 수선비가 4분의 1 정도밖에 안 하니까 원래 처음 가졌을 때 느낌 비슷하게 그렇게 복원이 되니까 얼마든지 그러면 또 수선하고 고쳐 쓰고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뜻하게는 제가 표현은 저렴한 비용을 들여 새 것과 같은 기분으로 명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알뜰한 고객들에겐 그야말로 금상첨화라는군요. 한 700만 원 선 정도 하는 가방이고요. 이런 가방 같은 경우에는 염색 복원할 들어가는 비용은 약 한 5% 정도? 헐어 있는 부분들의 가죽을 교체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비용이 35만 원 들어가요. 산 금액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예전의 추억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수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일반적인 수선점에서는 다루기가 힘든 고가의 제품들. 최근 명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런 제품을 전문적으로 수선하는 작업장 또한 늘고 있는데요. 어디 가세요? 아, 이제 사무실로 올라가서 이제 전표 쓰고 사진 찍고 이제 수선팀으로 이제 넘겨요. 작업 공간은 4층에 저희가 좀 규모가 크게 따로 있습니다. 작업자의 발걸음을 따라 이동한 곳. 약 462제곱미터 규모의 작업 공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작업자들. 마치 연구실을 방불케 하는데요. 총 11명의 작업자가 이곳에서 상처나 흠집이 난 각종 명품을 재탄생시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내공의 작업자들. 20년 좀 넘은 것 같네요. 37년 정도? 40년 가까이 다 되고요. 40년 좀 넘었을 것 같은데. 한 69년도부터 이제 작업자의 노련한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 한 길을 수십 년간 인내와 정성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자부심 또한 남다릅니다. 장인이란 이름이 이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이겠군요. 몇 년 안에 뭐 이거를 배워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기술이 좀 많이 축적이 되신 분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경력이 굉장히 다 오래되신 분들만 계시는 거죠.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곳의 작업. 이곳에선 직원 모두 분야별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일단 뜯어서 저를 한번 이 안에 거는 좀 보여주세요.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에 건 그대로 살리고 앞에 것만 교체. 앞에 것만. 네네네. 이들이 일주일에 수선하는 물량은 200여 개. 주로 낡고 손상된 제품을 복원시켜주는 작업이 주를 이룹니다. 손으로 뜨면 되니까요. 그대로. 그러면 요거 하나만 좀 먼저 좀 해주세요. 제가 고객님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접수를 했던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가장 손님이 원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계속 얘기를 해야지 돼요. 안 그러면 저희는 궁금한데 물어보지 않고 작업하게 되면 다 사고가 생겨요. 가방이 되게 커요. 커서 옆 사이즈 줄이고 11 정도 사이즈 줄임. 상하 좌우도 1cm씩. 네. 좀 고가의 가방인데 이제 좀 예전에 젊었을 때는 가방이 좀 커서 괜찮으셨었는데 지금은 좀 되게 나이가 들으시니까 가방이 많이 무거워진 거죠. 그래서 좀 가벼운 스타일로 이 가죽을 전체를 다 이용을 해서 좀 사이즈도 좀 작고 심플하고 가방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좀 수선을 의뢰하신 경우죠. 이곳의 수선품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여성용 가죽 가방인데요.
최근엔 젊었을 때 사용했던 가방을 크기와 무게를 줄여달라는 5, 60대의 주문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고도의 손기술이 요구되는 이 정밀한 작업은 경력이 가장 많은 이승호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가방을 이제 장식을 빼고 하면 축소가 되잖아요. 네. 줄이고 이제 사이즈 맞게 잘라내야지. 기존의 가방 형태를 살리면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방의 모든 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체를 해야 합니다. 가방 밑바닥 안감이 그의 손길에 말끔하게 분리됐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없잖아. 살려야지. 이걸 다 살린다고요? 살려서 해줘야지. 명품 수선은 기존의 모습과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 기본. 실 한 올 한 올까지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긴장은 배가 된다는군요. 정밀한 작업 끝에 기존의 모습을 유지한 실이 분리됐습니다. 가방 수선 작업에 있어 그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이 실이라는데요. 가방을 하면 먼저 찾는 게 실이야. 이 실을 살려야 되냐, 막 주해도 되겠냐, 그거 판단을 하려고 실을 먼저 찾아야지. 그만큼 실이 중요한 거네요. 당연하지. 특히 이 가방의 실은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힘든 것. 제품마다 브랜드마다 실의 굵기와 색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손실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고가의 가죽을 다룰 땐 찢어지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방은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저기 안 가겠어요? 한 2, 3천? 2, 3천만 원요? 이런 거 비싼 백 안 쓸 때 없대요. 하는 일이 이건. 가방 해체가 끝나자 재단 후 손잡이부터 작업을 이어가는 장인의 손길. 본래 있던 장식을 넣어 고객이 요청한 크기로 탈바꿈시키는데요. 기존의 형태를 살리되 조금 새로운 모습. 한눈에 봐도 깔끔해진 것 같죠? 손잡이 작업이 끝나고 이어지는 다음 작업. 가죽의 안쪽 면에 뭔가를 덧대는 작업자. 이거 보강하는 거야. 아, 보강 또 해야 돼요? 보강 안 하면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게 잡으려고 핀 거예요. 아, 그 너덜너덜한 거죠.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입고 힘이 빠진 가죽. 이 가죽 안쪽에 보강제를 붙여 가방을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형태를 유지시켜준다는데요. 아까쯤이하고 해놓으면 어때요? 이게? 다 펴지는 것 같은데요?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네. 좋잖아요. 가죽의 부드러운 질감은 살리면서 탄탄하게 형태가 잡힌 모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체된 가방의 모든 부분을 재가공해야 할 차례. 이때 기존의 모습을 파악해 똑같은 모양으로 맞춰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샘플이 삐딱하면 삐딱한 대로 해야 돼. 이 보이니까. 이게 비틀어져 있으면 비틀어져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중하게 정교한 바느질을 이어가는 작업자. 2시간 넘게 진행된 작업. 차츰차츰 가방의 모습이 드러나는군요. 끈이 떨어지지 않게 일일이 문질러 고정시켜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반나절 넘게 같은 자세로 앉아 꼬박 작업한 결과물 제법 그럴싸한 모습인데요. 이제 밑에만 들어가면 이제 기본 원래 모양에서 많이 바뀌진 않네요. 저것만 지지 가방이. 자그만 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러지 여기서 많이 디자인 바꿔보면 가방이 이상하게 되는지. 워낙 고가의 물건인 만큼 작업을 이어가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매듭 묶는 법까지 기존과 똑같이 해야 하니 그야말로 연구에 연구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세월의 때가 잔뜩 묻어 가치를 잃었던 기존의 가방에 작업자는 새 숨을 불어넣습니다. 가방의 단단한 바닥 부분은 재봉틀을 이용해 손바느질을 하듯 재봉질을 하는데요. 하루가 꼬박 걸린 수선 작업. 작업자의 정성과 기술이 더해져 마치 새 것과 같은 모습의 가방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다 완성된 건가요? 네. 다 끝나신 거예요? 가벼워진 거는 많이 가벼워졌지. 가방이 적어지니까. 가방의 크기가 작아져 무게 또한 약 200g 이상 줄어들었는데요. 고객의 요구에 딱 맞춘 맞춤 수선인 셈입니다.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잘 나올 때는 피리 보면 되게 싫어요? (10년) 가까이 된 가죽 가방이 작업자들의 섬세한 손길로 세월의 흔적을 말끔히 벗어내고 더 예쁘고 가볍게 재탄생됐습니다. 그날 오후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얘네들 보시면 여기가 지금 많이 울었잖아요, 이쪽보다. 그래서 얘는 교체하지 마시고 그냥 오리지널 그대로 살려주시고 나머지 거는 전체적으로 싹 다 교체해 주시면 되세요. 제습제가 가죽에 있는 좀 수분을 좀 빨아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제습제랑 같이 두면 가방이 좀 응축되는 현상이 생겨요. 가죽 색깔도 변하지도 않고 평평하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 반대쪽으로 와서 보시면 가죽 자체가 이렇게 막 울어 있는 들어가고 나오고 형태가 좀 이렇게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8년 사용한 가죽 가방이 보관 상태의 문제로 이상이 생긴 겁니다. 때문에 문양이 들어가 있는 가죽은 살리고 나머지 가죽 부분은 교체를 할 예정이라는데요. 이 작업은 경력 39년의 남기준 씨가 맡기로 했습니다. 수선할 부분을 검수한 후 정밀하게 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것도 다 뜯어내시네요. 전부 다 가죽 전체 교체할 거거든요. 위에 있는 가죽이요? 전부 다 가죽만 교체 싹 하면 또 가방에 쌓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많이들 사용해 쓰십니다, 손님들이요. 고가의 가방을 해체하는 손길에 망설임 없는 작업자. 과감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거는 막 뜯어내시네요. 이거는 이제 교체할 거니까요. 당신은 오리지널이니까 써야 되고. 우선 손상된 가죽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원래 가방에 사용된 질감과 색상이 비슷한 계열의 가죽을 골라 똑같은 모양으로 재단합니다. 제품을 수선할 때 작업자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원래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명품이다 보니까는 더 신경을 더 쓰고 아무래도 손님들이 뭐 이렇게 가방을 갖다 이게 뭐 싼 가격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손님한테 또 기대치를 또 해줘야죠. 기대치만큼요. 고객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다음 작업. 손바느질 하듯 재봉질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기존 브랜드의 바느질과 가장 유사한 바느질 모양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핵심.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딴스가 다 일정하게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딴스라는 게 그 간격을 말하는 간격이요. 간격이 전부 다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기계의 힘을 빌린다 해도 일정한 간격과 규격을 유지하는 건 작업자의 오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 2시간 넘게 걸린 작업자의 정성이 들어간 결과물입니다. 유독 곡선 모양이 많이 들어간 정교하고 세밀한 이 작업은 공정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련한 작업자에게도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말이 수지 뭐 새로 만든 거랑 똑같네요. 네, 그 교체하는 건 만드는 거죠. 원래의 모양을 변형하지 않고 유지시키는 것이 명품 수선의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데요. 때문에 작업자들은 미세한 구멍 하나까지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군요. 다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럼 그냥 무조건 그 구멍 똑같이 맞춰야 되겠네요. 아, 그래야지 명품 수선을 하는 거죠. 아, 그게 명품수선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바늘 구멍의 크기와 바늘 땀의 개수까지 기존의 모습과 똑같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시간에 걸친 작업이 어느덧 끝이 보이고 다 마무리된 건가요? 예. 저는 마음에 드는데 손님이 마음에 드셔야죠. 낡고 헌 가방이 손잡이와 테두리 부분의 가죽을 교체해 마치 새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작업자의 수고로 낡은 제품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순간입니다. 그날 오후 작업장에 또 다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가방을 고객의 요구에 맞게 재가공해달라는 것. 이 손님은 이게 딱 했을 때 각져서 약간 도시락 가방 같은 스타일이 본인의 스타일인 거예요. 미팅을 써야죠. 작업이 잘못되면 고치질 못하니까. 이번에 수선할 가방은 각이 잡힌 형태로 재가공해달라는 고객의 의뢰가 들어온 겁니다. 먼저 가방을 해체한 후 정확한 치수에 맞춰 재단 작업에 나섭니다. 이 작업은 항상 신중해야 하는데요. 자르실 때 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운데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죠. 버리는 거죠. 실수하면. 1mm의 미세한 오차가 생길 경우 가방 재가공 작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 작업에 열중하던 사이 작업자의 손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요. 칼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괜찮으세요? 예. 늘상 모든 작업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작업자들의 손은 상처투성입니다. 찍지 마요. 아까 저기 긁혀서 그래 저기다. 아 그래요? 움직이다 보면. 거칠고 투박한 손의 상처들은 이들이 걸어온 세월의 훈장과도 같은데요. 작업자들의 손이 거칠어질수록 가방은 제 모습을 갖추어갑니다. 3시간 가까이 걸려 만든 가방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인데요. 고생 끝에 비로소 완성된 가방. 네, 딱 맞았네 26. 딱 좋아요. 중고생인데. 고객에게 배달하기 직전까지 정성을 다하는 작업자들.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명품,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 뭐 그런 개념이죠. 되게 높아요. 이런 작업에 드는 비용은 공정에 따라 5분의 1 수준. 구입처에 의뢰하는 가격의 절반 이하인데요. 사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새것 같은 제품을 받아볼 수 있으니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군요. 작업실 한쪽에서는 또 다른 수선 작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8년 정도 사용한 가방에 손상된 곳을 말끔하게 정리해달라는 건데요. 다른 작업과는 달리 수선하는 방법이 조금 특별해 보이는군요. 이거는 이제 염색 작업이에요. 염색 작업이요? 네네네. 에나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황변 현상이 일어나요. 에나멜 제품의 경우 구매 후 4, 5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색이 되는데 이염과 얼룩이 생길 경우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황변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기기 때문에 진한색 계열로 이제 바꾸시기를 대부분 원하시는 거죠. 때문에 고객들은 이염과 얼룩을 숨길 수 있는 진한 색상을 선호한다는군요. 일단 가죽의 특성부터 파악해 염색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색상을 넣어서 가둬 놓는 방법이에요. 염료를요? 그렇죠, 염료를. 이 위에 그냥 뿌려서만 염색을 대부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금방 벗겨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밑색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침염을 해서 대부분을 검정색으로 다 변경을 하는 경우죠. 이 방법은 단연간 작업자가 가죽을 만지고 연구해서 자체 개발한 끝에 특허까지 따낸 이곳만의 염색 방법. 완벽한 새 옷을 입히려면 많은 수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한 번만 붙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팔 아프시겠어요? 이거 매일 하는 일이어서요. 지금은 괜찮아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견고한 작업. 평균적으로 가방 하나당 최소 반나절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염색 작업 시간이 소요되는데 특히 에나멜 가죽의 경우 배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한마다 다른 염료를 쓰시나 봐요? 아니, 똑같은 약품이에요. 똑같은 약품이라고요? 네. 근데 색이 다른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똑같은 모델이에요. 예. 근데 가죽 자체가 이제 집에서 보관을 하는 상태에 따라서 가죽 내부의 성질이 좀 변하는 거죠. 따라서 염색하는 방법, 대응하는 방법이 각기 다 틀려져야지 되는 거죠. 이게 매번 같은 작업을 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면서 가죽의 상태에 따라서 이 약의 처방이나 하는 방법을 계속 변화를 줘가면서 해야지만 나중에 나오는 품질이 똑같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가죽은 사용 기간과 보관 상태에 따라 그에 걸맞는 염색 방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작업실 한쪽에서 작업자가 또 다른 염색 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가죽마다 제각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붓칠 염색과 스프레이 분사 염색 중 선택하는 것이 그의 몫인데요. 이 가방들의 경우 2-3번의 반복 작업을 거칩니다. 염색 작업을 마친 제품은 숙성실에서 알맞은 온도와 습도 속에 최대 24시간을 보내는데요. 이후 가죽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깨끗하게 닦고 광택제를 발라 코팅을 합니다. 이때 3, 4회의 반복적인 작업을 거쳐야만 반짝반짝 광이 나는 새 제품이 탄생한다는군요. 휘발유로 짜서 휘발유로 문질러도 묻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죠. 아예 교과서처럼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의 좀 오래된 경험에 의해서 이 가죽은 현재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작업을 해야지 맞지, 이거는 꼭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100% 그것대로 진행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하루 종일 이어지는 작업이 쉽지 않지만 작업자는 이곳에서 남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의 가죽을 만지고 다듬어야만 이처럼 새 가방을 완성시키는 작업자. 그에게 과연 수선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수선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느 정도 같이 좀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수선을 하는 게 수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길만 뚝심 있게 달려온 지난 세월. 정성을 더해 멋진 작품을 만들고 손길을 더해 추억을 되살리며 때로는 마음까지 치유해주는 사람들. 이들의 손끝에서 또 하나의 제품이 새 가치를 입습니다. 병원이네요. 그렇지, 일종의 병원이죠. 아무 상처 없이 해놓고. 네. 의사 선생님이시죠. 아니, 의사 선생이랑 백 선생이라고 해요. 우리 이제 죽을 때도 백 하고 싶잖아요, 백 선생이랑.